하고 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물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합니다. 한마디로 물을 펄스 형태로 하는 거죠. 우리 스프링클러, 저 잔디 같은데 물을 줄 때 우리 스프링클러 쓰지 않습니까? 스프링클러에 물이 팍팍 하면서 순간 이렇게 끊어졌다가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로 물줄기를 보내는 거죠. 자, 짧은 간격으로 물줄기를 얇은 시간에 약간만 잘라주기만 한다면 물을 사용하면서도 감전되는 문제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청소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사용하는 물이 중간중간 잘라지면서 나온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겁니다. 자, 이 해결책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만일의 경우 제가 만일 이 트리저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제 평생 동안 연구해도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트리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즉 문제의 상황을,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 영역을 도식적으로 단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경계 영역 부분에 모순을 적용하면 해결책이 곧바로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 영역을 도식적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 가지 더 보죠. 자, 여기에 용광로가 있습니다. 이 용광로. 어떤 회사에서 용광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용광로를 오랫동안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 용광로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금속이나 이런 게 녹아있기 때문에 온도가 한 2000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화벽돌을 바깥에 넣어놨는데 이 내화벽돌이 높은 온도 때문에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내화벽돌을 교체를 자주 하다가 보니까 용광로가 쉬는 날이 많죠. 그래서 용광로에 들어있는 이 내화벽돌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내화벽돌 바깥에 쿨링 라인을, 즉 냉각수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냉각수를 흘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이 냉각수로부터 물이 누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물이 용광로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냉각수가 물이 용광로 안에 들어갔을 때는 부피가 굉장히 팽창합니다. 무려 1000배 정도 팽창합니다. 액체 상태일 때보다 기체 상태가 부피가 1000배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용광로가 폭발합니다. 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이 용광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한테 주문을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절대로 용광로가 폭발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한마디로 물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용광로를 한번 만들어 주시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물을 사용하지 않고 내화벽돌을 식혀야 하지 않습니까? 자, 물을 사용하지 않고 내화벽돌을 식히는 방법은 공기를 쓰거나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에 비해서 공기의 냉각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를 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방법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물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물을 쓰면 바로 파이프라인으로부터 물이 새서 용광로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 영역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보죠. 그래서 그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죠.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트리저를 여러 곳에 강의하거나 컨설팅하면서 이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천 명 중에서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 영역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죠. 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사진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복잡하게 보였지만은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자, 한번 보죠.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 영역이 뭐냐 하면, 자, 여기에 내화벽돌이 있고 이 내화벽돌이 내부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내화벽돌이 수명이 짧아집니다. 때문에 바깥에서 파이프를, 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열을 이렇게 흡수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왜 폭발사고, 즉 왜 용광로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파이프에 구멍이 나니까 들어간다. 그럼 구멍을 나지 않게 하면 된다. 그렇지만은 오랫동안 사용한다든지 하다 보면 구멍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이프 라인을 어떻게 구멍이 안 나게 한다는 것으로서 좋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파이프 라인이 새지 않는 이상적인 파이프 라인을 쓴다면 가격도 굉장히 비쌀 거고 그걸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또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죠.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폭발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물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지금 이 내화벽돌을 냉각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리즈의 모순 상황을 이야기해 본다면 내화벽돌을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물은 사용해야 됩니다. 폭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물은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도 않는 상황이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했던 문제하고 상황적으로 비슷한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또 어떤 트리저적인 어떤 결론을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팩터를 하나 또 찾아야 되죠. 자, 보시죠. 이 그림에 보시면 바로 여기에 압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리저 교육이나 컨설팅 중에.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림을 이렇게는 그립니다. 이 압력을 제외한 부분까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이 압력을 못 그려요. 압력을 못 그린단 말은 이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놓쳤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물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물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이 파이프 라인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이 파이프에 있는 물이 용광로 안으로 들어갈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 압력이 걸린다는 거죠. 물에 압력이 걸렸기 때문에 물이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 영역으로부터 압력이라는 팩터를 가지고 압력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어떻게 순환시키면 되지 않느냐. 압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여기서 하는 압력의 역할은 바로 물을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물을 순환시키는 게 압력이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력을 쓰게 되면 자, 물이 바로 내부로 들어갈, 용광로 내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압력을 써서는 안 되죠. 조금 전에 물은 사용해야 되고 물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압력이 걸려야 되고 압력은 걸려서는 안 된다는 형태가 되죠. 압력이 걸리면 순환은 되는, 냉각은 되는데 바로 폭발의 문제가 있죠. 그럼 압력을 사용하지 않고 만일의 경우 압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 물을 순환만 시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압력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중에서 한 20분 정도 모이면 한두 분 정도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진공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는 압력이 아닌 진공입니다. 즉 마이너스 압력에 해당하는 진공을 거는 겁니다. 즉 파이프 라인에 특히 내화벽돌하고 맞닿아 있는 파이프 라인을 흐르는 물에 압력을 거는 것이 아니고 진공을 거는 거죠. 진공을 걸게 되면요, 물이 용광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사 파이프에 구멍이 나더라도 오히려 용광로 속에 있는 뜨거운 열기가 이 파이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것도 우리가 문제의 상황으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 영역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문제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그 용광로를 주무 맡은 한마디로 폭발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용광로를 만들기로 한 회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이 파이프 라인에 이 밑에 부분에 펌프 있죠. 펌프. 우리가 물을 퍼올리는 펌프. 펌프의 입력척을 여기다 붙였습니다. 펌프의 입력을 여기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빨려 들어가면 여기는 자연적으로 마이너스 압력이 되는, 진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여기 있는 파이프 라인의 위치나 방향을 조금 조정하고 펌프의 위치만 약간 바꾸는 정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이 비슷한 예가